비록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년 전 헝다 사태 이후 이번 달에 비구이 위안 사태가 터지면서 약해진 고리가 시끄럽게 파열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나타나다 보니 중국 증시뿐만 아니고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곰곰이 좀 생각하고 향후 증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보면은 가을장을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관련한 이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중국의 수출 부진,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과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실,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의 여러 금융회사들이 지급 불능 내지는 지급을 미루는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중 간의 알력 싸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미중 간의 힘겨루기,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계속 부딪혀온 거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요즘은 미국이 다시 기세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바로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자, 지금 화면상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인 FF 금리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요. 최근에 기준금리를 상단 밴드 5.5%로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이요, 2000년대 중반은 넘어갔고요. 2001년 중반 이후 최고치입니다. 거의 22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2000년 이후 중간에 잠깐 중금리 수준 경험하긴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기 초저금리 시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요, 뉴 노멀 해가지고, 뭐가 뉴 노멀이야? 초저금리에, 그리고 저물가. 요게, 21세기에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요거 날라갔죠. 이제는 중금리 이상의 시장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형성이 됐잖아요. 중국 부동산 관련한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깡통 같은, 그 중국은 아파트 분양해도 안에 아무것도 인테리어 안 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 살 수 있게 하는데 깡통 같은 그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또 아파트 단지에 안 살아. 그런 일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빵야 터지면서 결국 비구 위안 사태, 그리고 2년 전에는 헝다 사태,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금리가 글로벌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약해진 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번에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땐 어쨌거나 봉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합이 될 수 있어? 2010년대 그림자 금융 이거 터진다 했는데 그게 더 크게 고름이 형성이 돼서 이번에 터지면 난리 날지도 몰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중국이란 나라는 그냥 숨겨버리잖아요. 있는지도 몰라. 청년 실험들도 발표하는데 저런 것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시간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는 요란하게 날 겁니다. 가을에도 한번 나올 수 있죠. 홍다 사태가 2년 전 가을에 발생했으니까 1년 주기로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파열은 빵야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봉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또 숨기다 보면 억지로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숨길 수 있겠죠. 대신에 달러 위안이 계속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안 중국발 파열음, 약해진 고리에서 끙끙 하면서 나타나는 파열음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가을이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그 중국의 비구위안 사태가 미국판 리먼 사태다라고도 평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일단 우리 해결했음 하고 시끄러워진다 그럼 덮어버리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음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번에 약해진 고리는 중국입니다. 근데 왜 이번은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 때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80년대 후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의 89, 90년부터 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됐죠. 90년대 중반에 기준금리 올린 다음에 아시아 외환위기, 살벌하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기준금리 인상한 사이클 후에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대 후반 기준금리 인상한 사이클에는 별 탈 없이 넘어갈 뻔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조용히 넘어갈지, 아니면 예전처럼 큰 사건이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 쪽에서 자주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리먼급의 사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주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봉합되거나 그냥 덮어버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을에 소리가 좀 요란하게 났다? 그럼 주식시장이 꿀렁꿀렁꿀렁꿀렁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덮이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등락할 때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릅니다. 예상외로 중국이 제대로 잘 덮지 못하면 소리가 꽹가리 소리, 대포 소리만큼 시끄러워지겠죠. 그런데 재빨리 덮으면은 그냥 소리가 났나 하고 그치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은 소음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배팅 하셨다던가 레버리지 크게 일으킨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어제하고 지난주 후반 증시 토크를 통해서 비투자금 조금 줄이시고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린 게 가을 정도에 이런 소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충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현금 100%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예, 시장이 도도하게 꿀렁꿀렁 하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꿀렁, 예, 꿀렁 하는 요거, 예, 소음. 이때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예, 주식시장을, 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알 수 없어요. 꿀렁했다가 쭉 갈 수 있고, 꿀렁하고, 아유, 재미없어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꿀렁했을 때, 여러분들 생존을 하실 수 있는 대비책 준비하십시오. 그 시점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음은, 예, 가을에 한 번 정도는, 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서 냉정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